네. 자, 저희가 방금 전에 슈퍼볼 얘기를 했었고. 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다저스의 사실 겨울철 리그에서 첫 따위를 하고 있어. 맞아요. 아니, 다저스.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루저다. 뭐 하는 거니? 이랬었는데 깜짝 트레이드를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LA 다저스, 네. 보스턴, 미네소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관련 소식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다저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얘기는 저희가 네.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시간 다 통틀어서 한번 하는 기회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2,000만 받고 있다라는 거.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류현진 소식은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다저스 먼저 갈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스턴, 다저스, 미네소타 이렇게 삼각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프리드먼 사장과 보스턴 단장과의 학교 여기서 또 템파베이 동문 요령에 나오는 겁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시절에서 같이 있었던 이런 것들 얘기를 이제 뒷이야기는 차치하고 일단 보스턴, 미네소타, 다저스 삼각 트레이드 핵심은 무키 배치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데이비 프라이스 같이 온다. 근데 아무래도 무키 배치가 이제 크죠. 그리고 알렉스 버드고와 마에다 겐타 선수를 다저스로서는 내보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저스는 LA 엔젤스와 또 다른 트레이드로 로스 스트리플링 그리고 짝 피터슨 내보내고 내야수 루이스 레니포 그리고 또 다른 엔젤스의 유망주를 받게 되는데 이 유망주는 이름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모든 집중이 무키 배치에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이크 트라우트 뒤를 잇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면 지금 내셔널 리그의 지난해 MVP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메리칸 리그죠. 예. 아메리칸 리그. 예.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아메리칸 리그 MVP를 받았던 선수로 차세대 마이크 트라우트 뒤를 이거 최고 극찬이에요. 마이크 트라우트의 뒤를 이을 선수다. 이런 선수를 다저스가 영입을 하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겨울 시즌 내내 다저스 루저다. 니네 뭐 했냐 이러고 있다가 단숨에 LA 다저스는 이번 겨울 승자다. 완전히 이 무키 배치 패 하나로 다 뒤집어 버렸어요. 평가를. 자, 이 다저스가 또 이렇게 이번 트레이드에서 승자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키 배치를 얻은 것과 동시에 유망주 2명, 투수 2명, 70년대 스타일을 고집하는 토니 곤솔린, 코스 미라클한 투수 있죠, 젊은 투수. 그리고 코난 오브라이언과 이렇게 닮은 꼴. 코난 오브라이언 TV쇼 하시는 분이시죠? 토크쇼 하시는 분과 닮은. 타운 내 찜질방 방문했다고 봤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웃겨요. 네. 예. 그분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긴 아들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해요. 코난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여성 여배우들 게스트 나오면 가슴을 봅니다. 그다 걸려요. 근데 그걸 또 코미디로 승화시키더라고. 맞아요. 예. 그게 또 코난 오브라이언의 특기죠. 예. 네. 닮은 꼴 더스틴 메이 이 두 유망주 투수를 지킨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역대급 내야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빈 럭스를 지킨 게 럭스. 네, 다저스로서는 아주 승리한 겨울 시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럭스를 지켰고 엔젤스로부터 내야수 유망주인 레니포를 받아왔어요. 예. 이렇게 2명을 받아오면서 다저스의 2루수를 지켰다. 다저스 미래 2루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왜 이 2루를 지켰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딱 헤드라인으로 나오냐면 세컨 베이스맨. 최근 5년간 다저스의 2루수를 보면 다저스가 2루수 때문에 그동안 월드 시리즈에서 문턱에서 좌절됐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커쇼도 커쇼인데 지금 다저스 2루수의 공백 언젠가부터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한번 역대 지난 5년간의 다저스 2루수들 한번 볼까요? 지난 5년간. 하위 캔드릭 2015년 하위 캔드릭을 시작으로 로건 포사이드 영입을 했었죠. 예. 그리고 노장 체이스 어틀리 영입하면서 노력했죠.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하위 캔드릭, 체이스 어틀리, 키케 헤르난데스, 크리스 테일러, 심지어 맥스먼 씨까지. 예. 이루수를 다 기용을 해봤는데 붙박이 이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이루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루수 땅 밑에 수맥 흐르는 거 아니에요? 다저스 구장에. 다저스 구장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 이거 고기만 딱 쓰면 공이 좁쌀로 보인다던가. 거기 옷걸이 이거 잘하시는 분 한번 모시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가서 한번 굴려볼까요,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구의 꽃, 수비의 꽃이라고 하는 게 키스턴 콤비. 저 예전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미국에는 사실 그런 말은 없어요. 키스턴 콤비, 유격수와 이루수의 환상적인 수비. 그렇죠. 더블 플레이. 이렇게 해서 메이저리그 진기명기 찾아보면 유격수하고 이루수가 해내는 진기명기 수비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저스는 이루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저스 내야 수비 탄탄하네 어쩌네 해도 이루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빈 럭스, 레니포 미래의 이루를 지켰다.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터너 3루 수비가 약해지면 코리 시거가 3루로 가고 시거가 그리고 게빈 럭스가
유격수로 가고 예. 그리고 레니포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레니포를 이제 이루스로 쓰고 이런 큰 빅픽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무키 베츠와 아메리칸 리그의 MVP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셔널리그 MVP 코디 벨린저의 환상 조합 거기에다가 AJ 폴라까지 가세하면서 예. 외야는 뭐 전국구 뭐 탑 1이다, 탑 2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코디 벨린저 중견수, 무키 베츠 우익수, AJ 폴락 좌익수. 예. 뭐 이 정도 메이저리그 조합이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무키 베츠 하게 되면 흑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저스는 흑인 선수가 캠프 이후에는 이후에는 없지 않습니까? 감독이. 그것도 한 가지. 맞아요. 예. 특이한 점. 다저스 이거 이제 다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예. 지난 2017년, 18년 이 월드 시리즈를 보면 이런 얘기 사실 언론사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저희는 뭐 이런 또 재밌는 프로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진중한 프로입니다. 예. 진중한 프로니까 상당히 무게 잡습니다. 무게를 잡고 얘기해요. 예. 휴스턴과 월드 시리즈를 할 때 백인과 남미 간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보스턴과 월드 시리즈 할 때 백인과 흑인 간의 대결이다. 보스턴은 이제 흑인 선수를 많고 백의 대결. 다저스에는 아무래도 백인 선수들이 많으니까. 예.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인종차별이냐 돌을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떠난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 피더슨 다저스에서 키운 애예요. 아. 다저스에서 고등학교 때 작 피더슨이 USC에서 고등학교 때 풋볼인가 농구인가 하여튼 전액 장학금으로 USC로 오라고 그랬는데 작 피더슨이 다저스 선택하고 다저스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저스에 와서 쭉 성장해서 다저스의 미래다라고 했는데 메이저리그에 올려보니까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쳤죠. 고등학교 때 4할도 쳤었어요. 고등학교 네. 때.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작 피더슨 너무 일찍부터 플래툰 시스템에 기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투수 나오면 나오고 뭐 왼손 투수 나오면 못 나오고 뭐 물론 1년은 풀타임으로 뛰긴 뛰었지만 그것도 사실 풀타임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작 피더슨 같은 경우에는 엔젤스로 간 게 낫다. 낫다. 잘했다. 이 버드고도 사실 플래툰 시스템의 희생양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평가입니다. 두 선수 다. 그래서 두 선수 다 잘 보냈다. 예. 그래서 이 두 선수 미래가 촉망받는 선수들인데 예. 다저스에서 이렇게 플래툰 시스템으로 희생이 되느니 자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잘 보냈다. 일단 작 피더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꽃이 확 엔젤스에서 만개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LA 엔젤스 이번에 앤서니 랜던 3루수 영입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크 트라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 피더스는 여기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알렉스 버두고인데 예. 알렉스 버두고도 이제 플래툰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적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요. 역시 너 가서 플래툰 시스템에 희생되지 말고 보스턴에 가서 네 꽃을 만개해라 라고 하는데 문제가 보스턴이란 점이에요. 보스턴하고 뉴욕 굉장히 까탈스럽죠. 그렇죠. 조금만 못해도 바로 라인아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스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보스턴의 실력, 무키 베츠까지 트레이드한 마당에 그렇게 막 성적이 연연할 것도 아니고 2020년 보스턴의 그 예상 성적을 보면 템파베이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를 보면 1위 뉴욕 양키즈 예상입니다. 1위 뉴욕 양키즈, 2위 템파베이, 3위가 보스턴, 4위가 토론토, 5위가 이제 볼티모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스턴 요번에 이제 전력을 리빌딩하는 입장에서 약간 그렇죠. 한 텀 쉬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때 버두고 네가 활약을 제대로 펼쳐서 자리 자리를 잡아라. 잡아라. 그래서 이 버두고와 작 피더슨 보낸 거 일단 다저스 팬들에게는 좀 아쉽지만 이 두 선수의 미래를 봐서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켄타 마에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에다의 노예 계약. 예.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이 과연 노예 계약이었냐? 이 켄타 마에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은 계약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켄타 마에다의 계약은 이래요. 포스팅비가 2천만 달러 들었는데 이 포스팅비는 켄타 마에다 소속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 프로야구 있는 소속사. 네. 그냥 마에다가 받는 게 아니죠. 예. 마에다는 다저스와 8년에 2,50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8년 2,500. 그러니까 2억 5천이 아니라 2,500만 달러. 그러면 연봉이 300만 달러예요. 이거는 뭐 보통 평균 이하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신인 선수들 아니고. 저희가 정말 개인적으로 회사 다닐 때 뭐 2,000불 받는 요 정도. 정말 열받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옵션 저희가 다 알듯이 왜 노예 계약이라 하느냐? 노예 계약이라고 말들을 하느냐? 일단 개막전 25인 로스터에 포함되면 15만 달러를 받아요. 15만 달러. 네. 예. 그리고 선발 옵션
최대 650만 달러를 받는데 15경기 이상 선발로 나서면 100만 달러, 20경기에 또 100만 달러, 25경기에 15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옵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켄타 마에다를 불펜으로 썼을 때 다저스 니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옵션이 있는 선수한테 불펜으로 나가라 그러면 니네가 이거 진짜 옵션을 니들이 만들어 놓고 켄타 마에다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닝 옵션도 있어요. 90이닝부터 190이닝까지 10이닝당 25만 달러씩 이제 플러스로 받아요. 그리고 또 트레이드 옵션, 트레이드 될 때마다 100만 달러를 받는데 이번에 트레이드가 한 번 됐죠? 예. 일단 100만 달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켄타 마에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좀 뽑아봤어요. 저희는 이렇게 꼼꼼합니다. 꼼꼼합니다. 예. 열심히. 저희는 거의 라디오계의 세무사? 예. 그 IRS, 라디오계의 IRS. 네. 예. 켄타 마에다 2016년에 1,037만 달러를 받았어요. 1,000만 달러 넘었네요. 넘었어요. 예. 네, 괜찮았죠. 이때는 이제 풀타임으로 자기 한 시즌을 소화하면서 선발로도 많이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2017년에는 700만 달러로 툭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펜을 서서히 돌리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2018년에는 600만 달러로 떨어졌는데 작년에 이제 선발 계속 로테이션 지켜가면서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뭐 불펜으로 쓰고 막판에 불펜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2019년 작년에 952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았어요. 다시 연봉이 조금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이번에 예. 미네소타에 가면 선발 거의 그 조건이 있는 그렇죠.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선발 보장을 해주는 그런 25경기 이상 또 마에다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되면 1,000만 달러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노예 계약은 아니, 내 실력을 발휘를 한다면 예. 노예 계약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도 연봉 2,000만 달러씩 받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하면 노예 계약은 노예 계약인데 아무튼 마에다 선수가 미국으로 올 때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에이스, 뭐 다저스의 에이스는 될 수 없겠지만 예. 커쇼가 있으니까 예. 네가 생각하는 에이스는 뭐냐? 그랬더니 공 120개를 한 경기에서 던지고 120개. 한 시즌에 200이닝 이상 해주는 게 나는 에이스라고 본다. 그렇죠. 이거 멋진 말이었죠. 그거 옆에 유현진 선수가 있었으면 조금 기분 나빴겠네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하고 마에다 선수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최신 업데이트되고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 브루스터 그라테롤 선수 이제 보스턴으로 향하게 되는 네네네. 이 그라테롤 선수에 대해서 보스턴 구단이 메디컬 그 기록을 추가로 좀 보내달라면서 이 삼각 트레이드에 지금 제동이 걸렸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라테롤 선수가 예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그 유명한 터미전 서저리를 받았어요. 이 선수가 옆에 보면서 던져도 100마일을 하면서요. 근데 지금 이제 구속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 구속이 떨어진 게 이제 어깨 부상이 좀 있었는데 예. 저희가 류현진 선수를 통해서 어깨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류현진 선수도 그 극복해낸 선수잖아요. 이 메이저리그 한 획을 긋은 건 확실해요. 그라테롤 선수도 어깨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구속이 좀 떨어졌는데 예. 지금 이 그라테롤 선수를 보스턴이 선발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해보고 추가 메디컬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선발보다는 얘는 불펜인데? 라고 이제 보스턴이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로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딱 보니까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거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예. 이 브레이크 건 게 좀 웃겨요.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트레이드 아니야 하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예. 보상을 좀 더 해달라. 유망주를 하나 주든지 아니면 돈을 좀 더 주든지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저스하고 미네소타가 그냥 뻘쭘하게 뭐야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다저스하고 엔젤스하고 하기로 했던 트레이드까지 지금 다 멈춰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무산되면 다저스에서는 작 피더슨과 버둑을 내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그 트레이드를 하려고 시장에 뭐 그 버드고 네. 피러슨, 마에다 뭐 이렇게 내놨지 않습니까? 내놨죠. 이렇게 되면 이 선수들 만약에 이게 그 무산되면은 락커럼 따로 써야 되는 겁니까? 다른 선수들하고? 맨날 이제 서로 눈 흘기면서 살겠죠. 그러니까요. 뭐 코칭 스태프들하고 프리드먼 사장 만날 때마다 쌍시오 들어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트레이드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고 이미 선수들 마음 다 떠났고 빈정 상할 만큼 다 상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해도 시즌 도중에 자기가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트레이드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스턴이 얼마만큼을 원하느냐. 그럼 미네소타만 출혈을 더 해야 되느냐, 다저스도 출혈을 좀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삼각 트레이드가 아니라 뭐 다저스와 보스턴
뭐 이런 식으로 뭐 둘이 해버릴 수도 1대1 있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저스는 요번에 좀 출혈이 연봉 문제 때문에 돈이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예. 최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 데이비 프라이스의 연봉의 한 절반 정도를 보스턴에서 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프라이스가 만약 오게 되면은 다저스는 뭐 커쇼 그다음에 그 이제 프라이스가 3선발, 그다음에 뷰러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1선발이 될지 2선발이 될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사이트나 ESPN 이런 데 보면 1선발 다저스 1선발로는 뷰러가 나와요. 그리고 2선발이 커쇼, 3선발이 데이비 프라이스. 커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예, 지난 그렇죠. 시즌에도 그렇고 나는 그냥 팀 승리에 집중하겠다. 지난 시즌에 자기가 부진한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승수로 뭐 거뜬히 해내고 팀을 머리끄댕이 잡고 플레이오프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인데 저는 2020년에 그 클레이튼 커쇼가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좋은 투수로 거듭나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기대를 커쇼는 합니다. 리드 감독한테 전화해서 좀 조언을 슈퍼볼의 그 기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잠깐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께서는 스포츠연의 파노라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LA 시각 4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LA 다저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좀 마무리 지면서 네. 뭐 신데렐라 스토리 관련 얘기인데 요게 구분응선까지 가는 신데렐라 스토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 신데렐라 스토리 쓴 친구들 몇 있죠. 그 터너 타임으로 유명한 저스틴 터너. 네, 그리고 크리스 테일러. 그리고 이번에 맥시먼스입니다. 맥스먼씨가 이제 다저스와 3년 2,800만 달러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예. 이 먼시 스토리 저희가 뭐 잠깐 뭐 짧게 전해드리면 2017년이었죠. 오클랜드가 버린 선수, 이 버렸다는 표현 좀 그런데 방출한 선수예요. 방출. 그때 맥스먼씨가 나는 메이저리그는 아닌가 보다. 그렇죠. 고등학교 코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짐 다 쌌어요. 예. 짐 다 싸고 자기는 모교로 막 텍사스 있는 모교로 내려가고 막 이랬는데 그 모교 고등학교에서 코치 생활하려고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뭐 회식하고 소주 한 잔씩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다저스가 가서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요. 다저스 이제 뭐 어떤 경영진이 그렇습니다. 예. 가서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한번 해봐. 2017년에 그리고서 다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서 스프링 캠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파괴력이 좀 있는데 몇 개 수정을 하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 예. 터너를 붙여줘요. 터너를. 저스틴 터너를 붙여주면 저스틴 터너가 유명한 게 그 오리발 발 앞에 쭉 내밀었다가 그렇죠. 그런 거를 살짝 내딛는 발로 타격 수정을 조금 하고 2017년, 18년 35개 이상의 홈런을 치죠. 그렇죠. 그래서 맥스먼 씨 다저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되면서 필요할 때 꼭 한 방 터트려주는. 터져주죠. 예. 그래서 다저스가 이 맥스먼 씨와 계약을 해주면서 다저스 신데렐라 스토리 2020년판 신데렐라 스토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스틴 터너와 계약해줬죠. 크리스 테일러와 계약해줬죠. 그리고 맥스먼 씨까지. 예. 다저스의 신데렐라 스토리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저스에서 신데렐라 스토리 쓰기 일보 직전이었던 앤드류 톨스라고 있어요. 앤드류 톨스 이제 좌익수로 뛰어오고 있었는데 톨스. 갑자기 무릎 딱 꺾이면서 십자인대 파열되고 이러면서 한 시즌 쉬고 지금 재활을 못하고 결국 방출됐는데 예. 이 앤드류 톨스도 프리드먼 사장이 템파베이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기량을 꽃을 못 피웠는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최고의 선수인데 뭔가 조금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구단에서는 계약을 안 해줬어요. 계약을 안 해줘서 앤드류 톨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야구를 그만두고 한 게 마켓 지게차. 컨테이너에서 내려온 거 지게차로 해서 냉동고에 갖다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켓에서 지게차 딱 끌고 냉동고 들어갔는데 냉동고 안에 누가 양복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혹시 그게 앤드류 프리드만. 프리드만. 가자. 이렇게 해서 앤드류 톨스를 데려가요. 이거 굉장히 눈물 나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앤드류 톨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맙다. 혹시 프리드만하고 지게차 타고 같이 갔나요? 지게차는 거기다 버려두고 프리드만 좋은 차 타고 그렇죠. 공항에서 다저스로 와서 전용기 타고 왔겠네요. 꽃을 피우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앤드류 톨스 조금 아쉬운데 앤드류 톨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신데렐라 스토리 앤드류 톨스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선수들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예. 네. 아무튼 먼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다저스 프리드만 사장이 좀 그런 보는 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구를 확실히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리드만 사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스탠트먼인가요? 구단주 다저스 구단주하고 이 프리드먼 사장하고는 놀랍게도
증권사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그 프리드먼 사장이 증권맨 출신입니다. 증권맨. 그래서 계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하는 데는 아주 빠삭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허투루 보지는 않아요. 허투루 보진 않는다. 네. 근데 좀 우리가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죠. 슈퍼스타. 데리고 올 때 좀 크게 돈을 써서. 그렇죠. 예, 좀,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다저스가 사실 좀,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번 정도는 갖고 왔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많이 크죠. 많이 예. 큰데 일단 이번에 무키 베츠 이 사실 트레이드도 말이 많아요. 무키 베츠가 2020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예. 또 1년 쓰고 버리려고 선수 데리고 오느냐. 예. 지금 그런 짓 좀 그만해라라는 비난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일단 2020년 월드 시리즈 우승하고 보자.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다저스와 보스턴과 미네소타의 삼각 트레이드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것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부 마치면서 띄워드리는 음악은요. 영탁이라는 가수입니다. 요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게 지금 마켓에 막걸리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네요. 막걸리 한 잔 띄워드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